안녕하세요, 무당현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신령님들, 조상님들의 기운이 이제 바뀐다, 이 부분이랑, 두 번째 주제는 이제 60점만 면하자, 60점만 맞자, 그러니까 이제 50점 이상만 획득을 하자,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방송을 좀 찍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부산에 계신 분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또 얻게 된 영감이고, 또는 어떠한 통찰, 또는 이해 방식, 또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이제 그분께서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맞구나를 또 제가 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일단 신령님의 기운은 이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력으로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의 성격이 바뀐다. 우리 인간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가면서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나의 이런 혈기왕성한 성격이 바뀐다. 물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를 먹어서 아니면 연륜이 생겨서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러한 기운 자체도 신령님이, 조상님의 기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분이 옛날에는 장군 같은 기질이었어요. 정말 화도 잘 내고 소리도 잘 지르고, 진짜 누가 이게 어떠한 싸움이, 그러니까 말다툼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정말 이게 장군 같은 그러한 기운들이 나와서 이제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운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 말을 다시 표현을 하는 그러한 식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순해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나운 기운이 많이 이제는 수그러들었던 거죠.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막 갑자기 중환자실에 있다가 정말 이제 뭐 생사를 가르는 그런 급격한 상황에서의 몸의 생체 리듬에서 이제는 조금 더 안정된 여유가 생기는 그러한 기운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력으로 움직이시는, 이제 무속에서 말을 하면 무당의 큰 아이덴티티, 성격, 주력으로 움직이는 주장신이, 신령님이 또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속에서 몸주, 주장, 조상신,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어요. 몸주를 주장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고, 주장을 몸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몸주, 주장,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몸주는 상호 같은 개념이고, 주장은 주력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제 조상신들은 이 주장신의 지혜에 따라서 이제 각계각층의 분야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 통솔하시는 분들. 축구의 주장처럼 주장신이 주장을 맡는 거죠. 이 주장신의 성격이 바뀐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한번 주장신이 오시면 바뀌는 일이 없어요, 잘. 하지만 바뀌긴 바뀌어요, 우리가.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바뀌는 게 맞더라고요. 몸주는 거의 안 바뀌어요, 한번 오시면. 대신 할머니가 오시면 그냥 대신 할머니가 몸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건 큰 테두리에서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뀌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주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볼 때 보통은 동자님이 주력으로 움직여서 보시는데, 기운이 바뀌면 선녀님이 와서 점을 보기도 하고, 장군님이 와서 점을 보기도 하고, 대가님이 와서 점을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력으로 움직이시는 신령님이 누구냐, 그분의 성품을 따라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신령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된다, 무당은. 그리고 그 성품을 따라가야지만 생활이 편하다라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을 따라가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오시는 신령님의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성품에 맞춰서 자기의 몸의 어떠한 반응들이 다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군 용어, 부적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니까 지금은 이제 원래 불교 쪽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경문도 무속적인 경문이 아니라
불교경을 사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계속 공부하게 되고 읽게 되고 쓰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계속 공부를 하면 그게 신령님하고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더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손님이 오면 그 사경의 구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구절에 맞게끔 그 딱딱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경을 읽다 보면 내가 감동이 오거나 내 몸에 감흥이 오면 어떠한 구절에 있어서 가지고 그게 딱딱딱 눈에 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조상님들이 감흥을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바뀌는 게 정상이고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루에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바뀌겠죠. 하지만 주력으로 움직이는 성격은 내 주된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무당에서도 어떤 분, 나의 주력으로 움직이는 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분의 성품, 인품을 따라가려고 내가 많이 노력을 하고 나의 삶을 그런 식으로 환경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훨씬 좋아져요, 정말. 그거에 맞지 않게 가다 보니까 힘들거나 뒤집어지거나 막히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무당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가 이제 60점만 맞자. 이것은 이제 너무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점을 봐야 될 때 정말 이게 소설을 쓰듯이,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막 이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무당은 짧게 나오는 공수를 가지고, 점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내가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 단편적인 정보 하나와 요 단편적인 정보 하나와 요 단편적인 정보를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원으로 그릴 것인지 삼각형으로 그릴 것인지 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모자라네, 나머지 이거 뭐 있지 하면서 그걸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점을 하나를 더 찾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무조건 잘 맞춰야 된다. 막 유튜브를 보면 다 잘 맞춰요. 영상을 보면 틀린 무당분들이 없어요. 다 잘 맞춰, 다 잘 얘기해. 그리고 막 1월달은 뭘 조심하고 2월달은 뭘 조심해야 되고 3월달은 뭘 조심해. 무슨 토종 비결을 보세요. 공수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몇 월달에 뭐 조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에 다 조심해야 될 걸 알려주면 점을 왜 봐요? 토종 비결 보거나 사주를 보면 되지. 무속에서의 점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핵심적인 포인트 한두 개만 따다닥 나오고 뭐 조심해라, 뭐를 더 키워라, 뭘 바꿔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지. 1월달에 동서쪽에서 뭐가 오고 어떤 기인이 나타나고 그 기인이 안경을 썼고 그 기인이 40대 중반이고 여자이고 풍채는 좋을 것이고 키는 좀 작을 것이, 이런 식으로 절대 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에요. 망상이고.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나는 제가 그렇게 맞출 수 있으면 내 삶을 먼저 바꿀 것 같아요. 정말 이기적이지만 내 삶을 먼저 바꾸고 남을 도와줄 것 같아요. 내가 내 삶도 못 바꾸는데 남의 삶을 어떻게 바꿔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컨트롤 해줘요? 아무리 장기는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잘 둔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식으로 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이 바닥에 경험도 더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를 찍어주신 게 있어요. 10개 중에 6개만 맞춰도 잘 맞춘다고 소문난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 옛날 영상에도 보면 가락만 면하자, 50점만 맞지 말자, 이걸 목표로 가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연금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님들과 신령님이 움직여서
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손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 이야기 너머에 조상님들이 어떤 움직임이 펼쳐지는지를 내가 자꾸 간파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조상님들이 신호를 주시고 지기를 주실 때도 있고 하경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고 이호 기로 알려주실 때도 있고 머릿속 생각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나의 입을 통해서 말문으로 뱉어야지만 그게 정확하게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로 펼쳐지는 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 남자 여자 2 3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정보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오신 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 지금의 무당분들의 점은 너 뭐 때문에 왔지? 그거 안 돼. 정확하게 맞추고 과거를 맞추는 거에 너무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 맞추시는 분들은 그렇게 맞추시겠죠. 저는 잘 맞추지 못하니까 그렇게 식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한테는 정말 점수가 술술술술 잘 나와요. 어떤 분한테는 진짜 말문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몰라.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요. 근데 왜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저한테 물어보면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나랑 인연이 있는 분은 점사가 잘 나올 거고 처방도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나랑 인연이 없는 분은 점사도 안 나오고요. 처방도 안 나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지는 않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나랑 맞지 않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 쟤는 진짜 말이 안 통해. 쟤는 면바디 안 나눴는데 느낌이 좋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나한테 오시는 조상님의 어떠한 그러한 기운들과 이 손님하고의 기운이 안 맞으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맞는 손님은 우리 조상님도 잘 맞기 때문에 점이 잘 나와요. 그 인연 따라간다는 말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검하다, 무조건 맞춰야 된다, 맞추는 것도 단편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쫙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벗어나야 돼요. 정말 벗어나면 더더욱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더더욱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점이라는 거는 조상님이 점을 봐줘야 점이 나오는 거지, 조상님이 점을 안 보면 점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1월달에 뭐 조심하고 2월달에 뭐 조심하고, 그거는 철학이잖아요. 토정비결이고. 무당의 점은 물론 사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그분들의 조상님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하지만 점이라는 게 우리가 사주로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60점만 맞아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대치를 낮추고 가다 보면 오히려 그 위에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대치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과 거기에 내가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운동선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완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이렇게 힘을 빼라는 게 아니라 빼야 될 곳에 정확하게 힘을 빼는 훈련을 하자라는 거죠. 몸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힘을 빼야 할 때는 힘을 빼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목 주변에 힘을 많이 빼는 훈련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턱이랑. 저는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저의 말투도 발성도 이렇게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먹는 발성이었어요. 저도 먹는 발성이었고, 말이 정말 혀도 짧고, 혀가 진짜 짧아요. 혀도 짧고 하다 보니까 발음하는데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6살인가 7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5살인가 6살 때까지 제가 말을 못하더래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다들 엄마, 아빠, 나 이거 줘. 이렇게 할 때, 엄마,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버거리 되는 줄 알았대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떠한, 뭐, 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도, 사실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힘을 빼다 보면, 힘이 들어가야 될 때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돼요. 이게 제가 발성을 해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에 힘을 빼야 돼요. 혀에도 힘을 빼야 되고 턱관절에도 힘을 빼야 되고 그래도 발음은 이러한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뭐가 정상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한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90점이라는 게 정상, 영검하다라는 거는 90점이야. 80점은 가야 영검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거든요. 60점만 맞아도 영검한 거예요. 일단 50점을 넘어갔잖아요. 좀 편하게 가자고요. 왜 안 그래도 힘든 이 인생살이를 내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냐고요. 조금 힘을 빼고 천천히 가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걸리는 부분이 생계적인 부분인데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을게요. 이게 정말 빚을 내서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 반대를 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나를 더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힘을 좀 빼자고요. 정말 이제 10번 중에 6, 7번만 맞춰도 잘 맞춘다는 소문이 나는 거고 그 소문도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녀간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해줘야지 그 입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물론 입소문을 안 내도 정말 신령님들의 기운으로 그냥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야말로 정말 신비적인 현상인 거고 조사님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반증명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세요 저렇게 움직이세요 할 명분이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영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분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 나는 내 영역만 잘하자. 그분들의 영역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냅두자. 내가 그분들의 영역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을 봐주기 싫으면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말문이 막혔다, 뭐 선악이 막혔다, 문전이 막혔다, 뭐가 막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것들을 또 알아내고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이 또 나오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인 것 같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의 말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같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 같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제가 두 단어를 썼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를 많이 발음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기를 좀 더 잘 타시는 분들인 거고, 내가 볼 때라고, 내가 봤을 때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시각적인 영역이 좀 더 활성화가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시각적인 영역이 활성화가 됐다고 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듯이, 영화가 보이듯이, 그림이 보이듯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머릿속 생각으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 어느 공간에서는 영상처럼 보이거나 사진기처럼 그림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이미지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이미지랑 이 이미지랑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오류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느끼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기를 잘 타시는 분들은 내가 느끼기엔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흔히 많이 하잖아. 좀 싸한데 아닌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이러한 것들은 오류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는 교정을 하는 거예요. 조사님들하고 나하고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박자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